인턴 점수 못 받았다고 인턴을 재수를 하냐? 진짜 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진짜 인턴 2번 떨어져 봐야 이게 정신 차리지 진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살아갈 때. 인턴 점수 뭐 몇 점인지도 몰라 그런 거.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요즘에 그냥 제가 갑자기 무슨 뭐 의대생 상담해주는 사람이 됐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올해 인턴 수료 중에 있는 오랜 구독자인데 제목이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서 선생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 이게 또 상담하는 게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게 이 세계가 되게, 저희 의료 세계가 되게 좁으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뭐 누가 쓴지 그 세계에 들어가면 또 알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잘 절제해서 좀 메일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일을 읽어 볼게요. 제가 대충 스킵하면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스님, 올해 비수도권 올해 모모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료 중인 오랜 구독, 7년 동안 제 영상을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뵌 적도 없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름의 고민을 해결하고 선생님의 가치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랑 생각하시는 결이나 성향 등 많은 부분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공감과 위로를 얻으며 힘들었던 의대 시절을 보냈고 지금의 인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는 이유는 그만두고 싶을 때 생각할 것들 10가지를 보고 이제 좀 감명 깊게 영상을 봤나 봐요. 지금 본인이 인턴 선생님으로 병원에서 수료 중인데 인턴을 지금 살지 말지 고민이 되어서 괴롭다 이러면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정제를 할게요. 이게 조금 너무 좁은 세계에서. 이제 본인이 OS 어플라이였다고 합니다. OS 어플라이는 뭐냐면 정형외과가 이제 소위 얘기는 제일 인기과죠. OS 어플라이였다. 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성적도 좋고 좋은 편이고 뭐 관계도 자기 평도 좀 좋다. 이렇게 인간관계, 대인관계 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에 인턴을 하면 인턴 선생님들이 이과적 과를 많이 돌게 되고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과를 좀 더 많이 돌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교환을 해서. 그래갖고 그 과에서 자기가 이제 충성을 다해서 얼굴 도장을 막 찍고 지원을 하면 얘 우리 과랑 잘 맞아 이러면서 이제 좀 뽑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뽑진 않고 뭐 이제 인턴 성적도 중요하고 뭐 시험 성적, 그다음에 내신 성적, 평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뭐 병원마다 다 뽑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성적도 괜찮은 편이고 뭐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인턴 성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안 좋게 받은 성적이 있어서 이대로 하면은 완전히 인턴 성적이 거의 꼴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는 생각은 퇴사를 하고 다시 다른 병원에서 이제 내년에 인턴을 다시 한다, 혹은 인턴 수련 자체를 아예 포기하겠다,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턴도 재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성적이 안 좋으면 인턴을 다시 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먼저 길을 가신 선배님으로서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다. 제 상황 아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려고 했던 길들이 너무 뜻하지 않게 너무나 불행하게 무너져 내려. 도대체 무엇이 불행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턴 2번 떨어진 사람한테 지금 도대체 고작 인턴 점수 좀 잘 못 받은 것 같고 지금 너무나도 불행에 무너져 내려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절망스럽다 이러면서 메일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다. 바쁘신 중에도 고진선처 부안 바랍니다. 이러면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제 지난번 영상을 보셨으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 영상 속에 제가 다 답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이라는 거를 하고, 인턴은 이과적 과를 다 돌거든요. 이과적 과를 다 도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마취과를 가고 싶어. 그럼 막 마취과를 좀 많이 돌면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그럼 그 과에서 계속 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눈도장을 찍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진짜 충성을 다해서 바치면 야 쟤는 우리랑 정말 잘 맞는다. 왜냐하면 그 과의 레지던트를 뽑는다는 거는 그 과의 일종의 거의 가족 구성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이게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가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인턴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과를 막 많이 도는데, 처음에 이제 원하는 과였다가 이제 그 과를 좀 철회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턴 점수가 지금 나온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다간 거의 인턴 점수가 꼴찌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럴 바엔 사직해버리고 다시 인턴을 재수하거나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명확한. 뭐 당연히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제대로 진짜 뭐 지금 너무나도 불행이 무너져 내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얼마나 따뜻한 환경에서 성공만 하면서 살아왔으며 인턴 점수 좀 잘못 받아서 인턴 점수 꼴찌할 것 같은 게 그게 무슨 시련인지. 저는 인턴 2번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턴 2번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 썼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서울대병원 썼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대충 얘기를 어렴풋이 했지만 경쟁률이 안 높았거든요. 근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라는 건 일을 해주러 가는 건데 경쟁률이 아마 제가 갔을 때 1대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40명 모집에 140명 지원인가 이랬어요. 전 제가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떨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1년을 저도 본의 아니게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대병원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 후기 모집이 있어서 후기에 좀 소위 해서 인기가 좀 덜한 병원으로 갔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안 간 게 지금 너무 후회스러운데, 그때는 또 저도 인턴 역시 그래도 큰 병원 좋은 병원에서 해야지라는 생각에 저도 1년을 재수하고 다음 해에 제 모교인 가천대 길병원에 인턴 지원을 했고, 저도 약간 좀 사실은 핑계긴 하지만 뭐 모든 건 저의 불찰이지만 당시에 또 갑자기 인천 길병원에 인턴 지원자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막 어디가 엄청 막 안 좋대더라 그러면 빵꾸가 확 났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뭐가 체제가 바뀌고 막 좋아지거든요. 야 거기 완전히 지금 뭐 완전 힐링하는 병원이더라 이러면 또 막 다음에 막 몰려들고 이러거든요. 제가 지원할 때가 또 인턴 선생님들 지원이 또 유독 많았어요. 많아봤자 2대1 3대1은 아니. 그래서 설마 이게 떨어지겠어? 설마?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솔직히 모교병원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이제 뭐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인턴을, 이게 뭐 전공의도 아니고, 인턴은 사실 진짜 그냥 내가 노예하러 들어가겠다는 건데, 노예하러 들어가겠다는 걸 이제 모교병에서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나도 불행하게 무너져 내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는 한 그 정도. 인턴 2번 떨어지고 그것도 모교병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떨어진 사람이 없는 병원에서 떨어졌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 더 재수를 해야 되나? 인턴을 2번 떨어지고 삼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후기 병원이라는 걸 이제 알아보게 됐고, 후기가 뭐 원자력 병원, 적십자 병원, 그다음에 뭐 인천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만 병원들 2차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후기 병원을 가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이제 OS가 이제 정형외과인데요. 정형외과는 사실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의 가치가 제일 많은 과가 정형외과인 거 같아요. 정형외과. 그러니까 수련의 가치가 제일 높은 과가 한 개 꼽으라면 남자는 정형, 여자는 영상의학과인 것 같아요. 영상의학과는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좀 모르겠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의 특정 직군은 아예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 필요한 인력의 양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술기를 하는 과들도 다 지금 위기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사실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는데, 저는 남자는 정형, 여자는 영상과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럽거든요. 뭔가 이제 그냥 완전 귀족인 것 같잖아요. 이 업계에서도 이렇게 내과 하면 뭔가 이제 뭐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완전 그냥 약간 좀 천민인 느낌이고, 병원에서 뭔가 이렇게 뭐 힘든 일만 하고 뭐 그냥 뭐 되게 힘들잖아요. 일이 다 좀 험하고 뭐 막 바이탈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막 진짜 뭐 패도록 이래도 보호자분들한테 욕이나 먹고, 뭐 왜 환자 걸어 들어왔는데 지금 돌아가신 거, 뭐 80세 90세 어르신이 중환자실로 들어와서 돌아가시면 살 만큼 살다 돌아가신 건데 갑자기 내가 나한테 죽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들도 막 30분 1시간 설명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진짜 진도 빠지고, 뭐 당직도 아닌데 밤에 남아서 막 30분 1시간 설명하고 가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진 빠지죠.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소위 해서 OS 하면 막 남자애들 막 넥타이 메고 병동에서 막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봐도 부럽거든요. 정형외과 진짜 부럽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도 정형외과 지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턴 2번 떨어져서 후기 병원으로 막 알아보다가 후기 병원 중에 원자력 병원이 좀 크다 그래서 원자력 병원을 갔는데, 저 때도 저 직전에 원자력 병원이 엄청 막 누가 욕하는 글을 써놔서
지원이 핵빵꾸가 났고, 핵빵꾸가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인력이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원자력병원을 가게 됐고, 제가 갔을 때는 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기 병원을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는 뭐 제가 원자력병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떨어져서. 제 친구도 저랑 같이 모교병원을 같이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적십자병원을 갔어. 지금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수 타이틀 달고 잘난 척하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선생님 기준으로 치면 거의 뭐 그냥 다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인턴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다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원자력병원 갔는데, 거기 쭉쭉 턴을 돌다 보면 이제 어플라이 과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가고 싶은 과는, 저는 뭐 제가 하늘의 맹세고, 전 제가 옛날서부터 가고 싶은 과는 내과의 심장 내과였어요. 저는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완전히 그냥 존경하는, 제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문 교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심장내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문 교수님 강의가 너무 멋있었고, 그냥 심장내과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것도 난다. 제가 첫 해 서울대병원 해와에서 인턴 지원을 했을 때 뭐 면접이 있었는데, 너 무슨 과 가고 싶냐, 면접도 가긴 갔죠. 제가 뭐 떨어지긴 했어도 면접은 이렇게 막 교수님 몇 명 앉아있고 한 5명씩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병원에서 뭐 지원은 뭐 할 거야, 그래서 심장내과 하고 싶어. 이유는 뭐냐고, 제가 막 심장 초음파랑 이런 게 너무 객관적이고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막 객관적인가 막 이러면서 낄낄낄낄대고 막 웃더라고요.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객관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객관적인가 막 이러면서 낄낄낄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뭐 어쨌든 저는 첫 해 서울대병원 인턴 지원할 때도 너 무슨 과 할 거라고 할 때 심장내과 가고 싶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첫 해 떨어지고 두 번째에 갔는데 길병원 썼다 떨어지고 나서 진짜 이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후기 병원에 어쨌든 이렇게 찾아 가서 다니게 됐고, 그때 이제 후기 병원에 가니까요, 저는 진짜 제 속마음은 가고 싶은 과가 심장내과였는데, 저는 어쨌든 내과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큰 병원을 가기 위한 막 이런 거를 알아봤었는데, 뭐 삼성병원을 어떻게 가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 또다시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 이런 데 내과가 비인기까지만, 그런 메이저 병원들은 또 완전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이게 경쟁이 꽤 있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어떻게든지 좀 어레인지를 미리 할 수 있는, 좀 나를 좀 좋아해주는 그런 곳을 어떻게든지 찾아보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자력병원 그 내부에서도 약간 뽑는 몇몇 과가 있어요. 내과도 뽑는데 저는 원자력병원 내과 갈 생각은 없었고, 원자력병원에서 정형외과를 뽑아요. TO가 한 명이 있는데, 저희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병원 OS 어플라이 할 사람, 정형외과 어플라이 할 사람 뭐 몇 월 며칠 회식 있으니까 거기 와라 지원자들을. 그래갖고 막 너 가냐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 간다고. 그래서 지원자가 뭐 약간 과장하면 인턴 한 20명에 한 10명이 지원자였어요. 그냥 남자들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어디 뭐 청약 통장 넣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다들 지원하니까 뭐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일단 넣자,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저는 정형외과에 대해서 내가 붙으면 갈 거냐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되게 멋있고 부럽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냐, 나한테 어울리냐고 생각하면 저한테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붙여주면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정형외과 좀 멋있으니까 약간 붙여주면 할까 싶긴 하지만, 제가 떨어진 입장에서 이런 말 해봐야 아무도 못 믿겠지만, 제가 일단은 어플라이를 하고 만약에 붙여주면, 저 사실 심장내과 가고 하고선 그냥 빼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왜 지원을 했냐면, 이게 원내에서 뽑는데 그냥 이 뭔가 이제 어쨌든 되게 부러운 과인데, 그거를 그냥 누군가 날로 먹게 하기는 좀 이제 싫으니까 갖고 이제 갠세이 치려고 이제 간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회식 갔는데, 거기 무슨 그 당시에 그 정형외과에 제일 높은 교수님이 계셔. 진대재 교수님이. 지금 이름도 있는데 님이라고 뭐 그때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높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식 자리에 가서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혹시 무슨 차 타시냐고 여쭤봤더니 G37인가 인피니티 그걸 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뭐 일단 갠세이만 치러 온 거니까 어떻게 그런 차를 실 수 있냐,
520D 정도는 진짜 죽기 전에 한번 정말 타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제가 520D를 타긴 했지만 520D 그때도 좋아했는데 520D 말고 저는 이제 6기통 3000cc에 대한 또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540i나 530 디젤 같은 거는 진짜 꼭 타보셔야 된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인피니티 G37 그런 거와는 좀 그렇다. 제가 이제 꼭 그런 걸 좀 타보시라고 이렇게 그 회식 가서 계속 그 얘기만 하다 왔거든요. 또 뭐 꽤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분한테 확실히 520D를 갖고 임프레션은 박아놨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는데 그때 그 OS 전공회가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원자 원서를 냈더니 제 성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동안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그 전공회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니네들 성적이 다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았냐? 나는 나만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다 밑바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만 모였고 그게 그 원내에서 뽑으니까 오히려 약간 성적이 좋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좀 후기 병원에 가면 또 거기서는 또 그 성적이 빛이 나서 그 원내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근데 저희가 그때 원자력 병원 돌 때 인턴을 재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잘생긴 남자애고 좀 약간 잘 살 것 같고 약간 귀티나게 생긴 애였는데 걔가 서울대병원 성형외과를 썼다가 떨어져서 원자력 병원으로 인턴을 재수하러 왔고 다시 재수를 하고 성적을 잘 받아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를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저랑 동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름은 모르는데 저랑 이제 접점은 별로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저랑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막 그냥 막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뭐가 부족하면 인턴도 재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인턴도 2번 떨어지고 뭐 그냥 뭐 병원에서 이제 뭐 떨어지면 또 후기병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내과 뭐 큰 병원 알아보다가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빈집들이 있어서 내과 어디 인서울에 어디 폈다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가는데 또 약간 유튜브 한다고 막 또 뭐 저 건대병원 들어갈 때도 유튜브 한다고 좀 안 좋아했거든요. 뭐 면접 볼 때 좀 욕 먹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 또 전임이 갈 때 다 떨어졌잖아요. 저 다 떨어져가지고 뭐 그냥 진짜 살다 전임이도 다 떨어져서 못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러다가 뭐 어떻게 어레인지 됐다가 또 사직 사태 났다가 뭐 그랬는데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서는 OS가 이제 원내에서만 뽑는데 그 원내에 있는 사람들 풀이 다 그냥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누가 같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계속 도는데 영상의학과에서 공지가 오는 거예요. 영상의학과 관심 있는 사람 뭐 커피 마시러 몇 시에 와라. 이제 지원자들 좀 이제 면접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한 두세 번 왔거든요. 왜냐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상의학과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사실 되게 인기과인데. 근데 외부에서 지원자는 있었는데 내부 지원자가 없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원자력 병원에 그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실 당직 과장님이 있었는데 그 과장님이 제 유튜브 구독자셨는데 재활의학과 출신인데 이제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자고 저랑 이제 저 구독자셔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뭐 자기 영상의학과에 자기 친구가 있다고 좀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영상의학과 관심 없냐고. 그래서 저는 또 살다 이제 신재욱이가 인턴 2번 떨어지고 원자력 병원 와서 또 영상의학과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나? 내가 영상의학과를 가볼까라는 그 착각에 빠졌었는데 근데 저는 뭐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건 줄 알았지만 물론 뭐 저같이 족보 없는 사람이 무슨 빽이고 뭐고 이런 것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소개해줄 테니까 네 실력으로 들어가라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말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도 이제 눈치를 까고 뭐 지원을 할 생각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정말 좋은 병원 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됐다고 생각해서 조금 안 좋은 병원에 와도 그 병원 안에서 또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나 뭐 그런 기회가 있고 그 원자력 병원 내과 수련도 저는 사실 내과 수련 3차 병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원자력 병원 정도의 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하고 그 다음 기회를 잡아서 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 점수가 뭐라는데 나는 제 인턴 점수 잘 몰라. 저는 제 인턴 점수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뭐 한 중하위권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받았을 때도 뭐 납득도 잘 안 가요. 왜 내가 이 점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인턴 점수라는 게 사실 알만한 사람 알지만 그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인턴 돌면 이렇게 막 그냥 막 적당히 주잖아요. 그 과에 무슨 치프가 주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대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그 점수인지도 모르고 뭐 그 점수를 왜 줬는지 따질 생각도 없고 클레임 걸 생각도 없고
뭐 누가 주는지도 모르겠고 난 그 점수를 내가 인정도 안 해. 뭐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어쩔 방법은 없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그 기회가 있고 중요한 변수들인데 고작 그 인턴 점수 턴 하나 못 받은 게 뭐가 좌절이고 그것 때문에 인턴을 그만두고 그렇게 뭐였어. 그냥 인턴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마치는 게 그냥 중요한 거야. 그냥 마쳐야 돼. 인턴을 마치고 인턴 점수가 안 좋아서 전공의를 지원할 때 뭐 원하는 지금 원하는 과가 약간 마이너 과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현재의 인기과가 미래에도 인기과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지금 막 인기과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에 꼭 가려고 해야 되는 게 진짜 진정으로 본인이 그 과를 정말 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인기가 많아서 그 과에 가고 싶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인턴은 마치고 전공에는 또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공에 지원할 때는 또 막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어레인지 해보면은 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막 또 그냥 이렇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레인지를 보러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레인지를 해주는 데는 하여간 다 박치기를 해봤거든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때 무슨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수련을 받았고 물론 좀 힘들었지만 그다음에 전임이도 제가 원하는 수련을 받았고 지금도 뭐 불만은 많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냐면 수련을 안 받을 생각도 있다. 뭐 그냥 일반인으로 사회생 그거 이제 본인 판단인데 저도 이제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렇긴 한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제가 인턴, 레지던트 전임이 다 해도 그냥 지금 일반인 초봉보다 훨씬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생각해 보면 좀 문제는 문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결코 적지가 않고 이제 마흔이고 좀 있으면 뭐 50도 내일 모레고 60도 정말 뭐 한 일주일 뒤면 60인데 제가 뭐 좀 있으면 나이도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 뭐 이 시장의 자산이라는 건 막 폭등하고 돈가치도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값이나 이런 건 뭐 천정부지 막 동탄도 막 그냥 막 계속 떡상하고 이러는데 지금 내가 받는 이 월급 갖고 뭔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문제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제가 일반인보다도 월급이 훨씬 뭐 사실은 적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싶기는 한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있냐? 살아감에 있어서 뭐 돈이 다는 아니거든요. 돈이 단데 그 돈이 또 다는 아니야. 그게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제가 있는 분야에서 제가 완전 막 메이저 같은 의사는 아니고 또 이 업계에서는 약간 제가 또 쩔이긴 하지만 이 쩔이지만 저는 또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께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제가 봐드릴 수니 그래도 중환자실에 제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소변백 옆에 앉아서 두세 시간 앉아갖고 완전 마이크로 컨트롤 해드리거든요. 확실하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은 유린백 소변 한 방울 떨어지는 거 하나하나 보면 아주 마이크로 컨트롤 해드리니까 정말 어그레시브하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잘 처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들을 잘 해드리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 성심성의껏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앞으로 입원했던 환자분 중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그 기관삭관 이렇게 인공호흡 빼는 거 한번 실패해서 다시 재삭관했다가 다시 어떻게 잘 해갖고서는 빼서 지금 아주 좋아지신 분 계신데 심장혈관에 좀 병이 있어서 스텐트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보는 분 왜냐면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제가 뭐 대가는 아니지만 대가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봐온 그 눈칫밥을 갖고 나한테 오신 실하게 해드라는 생각으로 뭐 누가 믿든지 말든지 나한테 온 게 최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한테 오신 분은 나쁘지 않게 봐드렸다라는 믿든지 말.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뭐 결국 본인이 살 사람이 사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좋아지고 외래로 막 엄청 건강해져서 오고 막 그 가족들도 같이 오고 아들도 오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막 라뽀가 좋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보람을 느끼 이게 뭐 돈이 다는 아니 그 무언가가 있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정말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못 믿겠다 근데 이건 내가 확실히 해드린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뭐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인턴을 재수한다 이게 최악.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인턴도 재수하고 막 뭐 무슨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뭐 서울대 해와 피부과 이런 거 아니면 사람 아닌 걸로 생각하고 막 뭐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인생 좀 제대로 망해봐야 좀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냥 인턴 재수? 지금 몇 월이야? 지금 7월이면 그래도 한 4개월 한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남은 8개월 금방 가니까 8개월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노력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변수들이 있고 항상 인생지사 세웅지 마. 오히려 그게 더 본인에게 나중에 돌아보면 그리고 과에 대해서는 너무 무슨 과가 아니면 막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별로 지금 인기가 없는 그런 과도 저는 세부분과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분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일단 인턴을 빨리 마치고 인턴 그냥 마치는 게 좋아. 뭐 어떻게 재수를 해 인턴을. 인턴은 빨리 마치고 전공의는 적당한 데 지원해. 제가 볼 때 전공의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국원이 자기들이랑 좀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정형외과 이런 데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도 막 들어가면 그냥 거의 약간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인생을 그렇게 살 거 있어요. 그냥 지금은 내과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내과 가는 얘기 아니에요. 내과 가면 교수님들이 저도 뭐 지금 뭐 교수인 것 같긴 한데 공식 밖에서 볼 때는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무서워서 말도 못해. 저도 뭐 이게 잔소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돌려 얘기해. 이거는 선생님한테 혼내거나 잔소리를 하느라 그런 내가 전공의를 할 때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받은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 왜 이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돌려 막 조금씩 뭐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막 하고 싶은 말은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 진짜 뭐 생각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그렇지만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얘기를 예를 들어서 다 그만두니까 자꾸 막 뭐라 그러면 그만두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없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런 데 오면 전공의 선생님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막 갑까지는 아니어도 좀 근데 이제 막 정형외과 같은 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그래서 요는 인턴은 무조건 마치고 전공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공에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그 몇 개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과도 좀 생각자. 그리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의 구성원이 어떠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냐. 좀 잘 맞냐. 그게 의국원이 들어서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과는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내과 오란 얘기가 아니고 내과는 약간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사실 들어가면 뭐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 저도 이렇게 돌다 보면 저랑 안 맞는 이렇게 같은 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 과의 특성과 저랑 좀 안 맞는 과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내과의 장점 뭐냐면 이과 저과를 계속 턴을 돌다 보니까 맞는 과에는 가서 즐겁게 생활하다가 안 맞는 과가 있으면 잠깐 또 버티면 딴 과로 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마취과가 좋아서 마취과를 어플라이했는데 거기 과에 막 의국원이 진짜 막 다 이상하다. 막 선배도 이상하고 막 교수도 이상하고 막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4년을. 그러니까 그게 구성원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인턴을 뭐 재수를 해서 내년에 성적을 맞춰갖고 운이 좋게 원하는 과를 갔는데 거기 또 갔더니 거기 구성원이 막 너무 안 좋고 사실은 내가 첫 해에 들어갔으면 나랑 동기네가 내 윗년차로 가서 지랄지랄 하는데 별 같지도 않은 새끼가 또 막 아주 못 살게 하고 그러면 4년 내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워. 왜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턴을 마치고 나랑 구성원이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과를 가느냐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무슨 과를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살아갈 때는 이제 결혼도 중요하고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투자를 비트코인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집을 2018년도에 뭐 갭 끼고 전세로 샀으면 이미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고 개원을 잘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해. 결혼을 성공했냐 집을 잘 샀냐 개혼을 해서 돈을 버냐 뭐 그 어떤 것도 성공한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하나의 변수들 중에 그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이뤄온 사람들이 지금의 그 의대생들인데 좀 이렇게 좀 삐끗하고 실패하고 대충 지나가도 인생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어차피 세옹지마고 그 다음에 많은 변수들이 있고 많은 성공의 기회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 응?
답답해 진짜. 인턴 점수 못 받았다고 인턴을 재수를 하냐? 진짜 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진짜 인턴 2번 떨어져 봐야 이게 정신 차리지 진짜.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냥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살아갈 때. 인턴 점수 뭐 몇 점인지도 몰라. 그런 건 물론 난 2번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도 마취과가 있어요. 원자력병원에도 마취과가 있는데 원자력병원 마취과도 그 안에서 뽑는데, 그러니까 원자력병원에 온 사람은 또 고만고만 하잖아요. 성적도 다 비슷하고 뭐 인턴 성적도 얼마나 옵세시브하게 돌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또 오히려 조건이 안 좋아서 후기 병원에 왔는데 거기서 또 좋은 과에 소위 얘기해서 인기과에 오렌지 태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세용자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교병원에 있다가 또 나가서 딴 병원 갈 수도 있어요. 딴 병원에도 알아보고. 제 아는 사람은 예전에 성모병원 출신인데 아주대병원 마취과 간 친구도 있고 지금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저랑 옛날에 소개팅했던 년데,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교병원 말고 타교병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를 고민하고 계시.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